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책 만들기 활동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실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준비물을 딱 세팅해 놓고 강의를 들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래도 이 강의가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리플레이해서 보실 수 있으시죠? 궁금한 점은 다시 보시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제가 천천히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오히려 오프라인 강의는 이럴 때 한 번 들으면 뭐지? 막 이래서 제가 막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막 알려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계속 다시 돌려보시면 되니까 그런 장점은 있으시겠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우리가 실제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은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책 만들기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책은 그 영유아 시절부터 뭐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사실 책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책에 이렇게 접근성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책과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책 참 지루하다. 책은 선생님이 약간 좀 푸시한다 이런 느낌 없이 책은 즐거워, 책은 좋아 이런 느낌을 아이들이 꾸준히 가져야지만 책과 친해지겠죠. 책과 친해지다 보면은 책에 있는 어떤 지식적인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책에 대해서는 일단 흥미를 갖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만들기는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남이 만든 책을 읽게 되죠. 그런데 책을 내가 만들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 표지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림, 뭐 글을 누가 썼고 그림은 누가 그렸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내용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책을 보여줄 때는 이 책은 누가 썼는지 한번 볼까? 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외국 그 작가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좀 어려운 그 단어면 어때요? 또 어려운 이름이면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책은 모리스 샌닥이 쓴 책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분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대. 그리고 책을 보면 책 앞장을 딱 열면은 뒤에 작가에 대한 해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이들한테 이분은 이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셨네. 같이 하셨네?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이분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아이같이 그리려고 이렇게 어눌하게 그리셨대 라든가 그런 것들 책 앞부분 보면 다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그냥 외울 필요도 없는 건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책은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졌구나. 그 다음에 이 책의 그림 하나하나도 누군가가 그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책 만들기를 할 때 그러면 나도 한번 작가가 돼볼까? 그러면 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이제 이런 활동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낸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아이들이 책에 관심을 갖는다. 이거가 내가 기획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그 문구를 만들어서 낸 책이다라고 그냥 그거에 중점을 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내용을 잘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자주 하다 보면 어때요? 문장력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하고 또 시행착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항상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시행착오 한번 해보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처음에 그 책 만들려고 하면 제일 맹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책을 만든다고 보시면 아이들은요 글을 꼭대기에다 써요. 우리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공간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쓸 게 많다라고 어느 정도인가 적다. 그럼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 써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시행착오 끝에 아이들이 하고 나면은 나중에 보면 이상하거든요. 내가 너무 꼭대기에 쓴 것 같다. 여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너무 자리가 많이 남는다. 이런 것들은 느껴보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어떠니? 친구들도 같이 보여주고 하면 아이들이
친구가 만든 책,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자기가 만든 책을 보면서 자기가 수정보완하게 하는 것도 그게 이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높이 사야지 뭐 처음부터 뭐 잘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아, 맞아. 내가 내용은 작아. 쓸 내용은 작으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겠어. 그러면 그림을 여기다 그리고 밑에다 글씨를 쓸까? 아니면 위에다 글씨를 쓰고 밑에다 그림을 그릴까? 여기는 다 그림을 그리고 쭉 이렇게 글씨를 쓸까? 뭐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책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를 한번 하다 보면 이젠 남이 쓴 책을 봐도 예사로 보이지 않는 거죠. 와, 이분은 이렇게 썼다. 이분은 책을 그림을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 글씨를 썼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 만들기 활동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번 해봄으로 해서 아, 책의 원리를 알게 되고 아, 책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책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자기만의 책을 만들었을 때 어떤 자부심. 그 다음에 자기만의 책을 만들었을 때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책 보면은 뒤에 바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런 거 바코드 그리게 하세요. 너희들 이런 거 많이 봤지? 이러면서, 그러면 내 책이니까 우리도 바코드 그리고 가격도 매겨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그림은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 아직 돈 개념이 없으니까 어떤 아이는 10원부터 해서 뭐 100만 원까지 쓰고 그래요. 이제 이거 많고 적은 개념이 약간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도 왜냐하면 그래서 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거기에 책의 어떤 출판사라든가 저자라든가 그 다음에 바코드라든가 가격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작업이 이 책 만들기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거창하고 크다 보면 아이들이 책 만드는데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접근하고 재밌게 접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책 만들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껏 책은 언제나 누가 만들어줬죠. 만들어줬는데 이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 책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처음에는 다 머뭇거리죠. 두려워하죠. 그런데 만들어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 들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책 만들기 활동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기획부터 자기가 기획하는 거죠. 작품 완성까지 스스로 해놓은 이거 통합 활동,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다 그림을 그릴까? 어디다 글씨를 쓸까? 뭐 이런 것들. 어떤 내용의 책을 만들까? 그럼 책 제목은 뭘로 할까? 이게 다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되 주제를 일관성 있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 앞에는 뭐 과학에 대해서 쓰다가 또 뒤에는 갑자기 무슨 앞에는 뭐 동물 나왔다가 그 다음에 뒤에는 또 산타가 나왔다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만들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동물책을 만들겠다 하면 계속 동물에 연관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 하루 일과를 책으로 만들려면 나의 하루 일과가 이 안에 이렇게 맥락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글과 그림의 자리를 적절히 배치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레이아웃이나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을 직접 글과 그림을 표현하고 완성된 책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장짜리 책일지라도 일단 책의 형태를 갖추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역할 체험을 해볼